자, 오늘 가장 어려운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영등포 경찰서의 백혜룡 경정은 시가 2,200억 원에 달하는 마약 74kg을 적발을 했습니다. 74kg. 마약 전담반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성과를 이뤄냈는데, 그래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칭찬까지 들었는데 인천 세관을 수사하려 하자 뭔가 외압이 들어오는 모양새였습니다. 지휘 라인과는 전혀 관련 없는 서울경찰청 조병로 경무관에게도 전화가 옵니다. 이 지휘 라인과 관련도 없어. 네. 조병로 전화와. 그리고 백희룡 경정의 주장에 따르면 영등포 경찰서장 김찬수가 전화 와서 용산에서 지켜보고 있다. 세관 관련해서는 수사 브리핑에서 빼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공교롭게도 김찬수는 대통령실로 영전에서 가고 백희룡은 좌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우리가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문정 동부지검장 지휘하에 수사팀이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백혜룡 경정의 미니 수사팀이 또 따로 수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했거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백혜룡 경정이 그동안에 주장하고 의혹 제기를 했던 것은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네. 합동수사단은요, 하나의 영상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 영상이 뭐냐? 2023년 9월 경찰이 인천공항에서 현장 조사를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야. 네. 그런데 그 영상에는 말레이시아 밀수범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야, 거짓으로 연기해 라고 이야기를 해. 아, 말레이시아어로. 말레이시아어로 서로. 그 한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거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và để làm việc thì buộc cái tuyển của mình ta đang cầu chẳng chắc cả info phải 네, 합수단은 이 영상을 이제 근거로 해서 경찰이, 다시 말해 백혜룡이 이런 허위 진술만을 믿고 속아서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의 수사를 시작했다고 결론을 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수사 자체가 허위의 진술로 시작한 거니까 그 뒤에 것은 다 가짜라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무혐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약 밀수 과정에 세관 직원들이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세관 직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요. 그리고 지금 용산이 지켜보고 있다. 네. 대통령실에서 외압 행사했다는 그런 의혹 모두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아까 우리 최욱 앵커가 얘기한 서울청. 서울청 조병로. 조병로 경무관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전화를 한 건 맞거든요. 네. 근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백혜룡 경정이 아주 크게 반발을 하고 있죠. 네, 공항 현장 조사 영상은 짜집기된 영상이기 때문에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를 했고요. 세관이 밀수에 가담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라고 주장을 했고, 인천공항 세관, 인천지검, 대검찰청 등 6곳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신청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합수당 결론을 보고 저렇게 입장을 내신 맞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문정 동부지검장도 페북에다가 백혜룡 경정에게 한마디를 썼습니다. 네. 자,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리고 서울 동부지검 파견 이후에 사실과 다른 백경정님의 여러 주장과 진술을 겪은 터라 백경정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조금은 홀가분하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경정님이 2023년
인천공항 실황조사 영상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은 실수와 잘못을 더는 범하지 않도록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은 실수와 잘못을 더는 범하지 않도록.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렵다. 아주 진짜 정말 어렵다. 죽겠습니다, 저는. 죽겠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마약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의아한 점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렇죠.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았단 말이야.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두 백혜령 경정이 다 거의 사실상 망상에 가까웠다는 거거든. 이 결과는. 사실은. 네. 근데 좀 더 봐야겠지만 일단 조병록 공무원이 왜 전화를 그러면 했을까? 전화한 건 맞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세관 직원들이 또 찾아왔던 것도 맞거든. 맞고요. 예.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마약을 몸에 붙이고 온 것도 맞거든. 그렇죠. 난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전문가분들이 좀 저를 좀 교육을 시켜주세요. 제가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가 애매해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죠. 무혐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마약 수사를 했던 지인들한테 물어보니 그렇게 인천공항을 통과하면서 몸에다가 마약을 붙이고 들어오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없을 것 같은데. 없고 그렇게 했다는 거는 내부에 누가 조력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8번인가 그런 거 아닙니까? 네. 한 번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게 어떻게 설명을 아무튼 수사팀에서 지금 설명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조병로 경무관은 저희가 이제 사진으로도 한번 자료를 보내드렸지만 네. 저희 법사위 때 항상 지적을 했습니다. 조병로 경무관이 왜 이런 그 관여를 했는지. 왜 관여했냐 조병로야. 네네. 조병로 사진 혹시 준비된 거 있으면 좀 띄워주세요. 왼쪽에 마스크 쓴 사람이 조병로군요. 왼쪽. 네. 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왼쪽이 조병로 씨고 오른쪽이 송호종 씨라고 이게 송호종이구나. 멋진 해병. 멋쟁 해병 그 경호처 단톡방에 직원. 있는, 네, 대통령 경호처 출신 직원으로 굉장히 뭐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를 위해서 정치권에 끈을 대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와. 추적을 해보니까 대통령 경호실 후배들한테 그 기념품 있지 않습니까? 그 봉황 마크 있는 거 네. 그런 거 좀 많이 사갖고 보내라고 그런 걸로 이제 로비를 하기도 했었고 친분을 맺어가기도 했었던 그런 사람인데 다른 사진 보시면 요 송호종 씨가 그 이종호 씨랑 블랙펄이랑 그렇지. 한번 찍은 사진도 한번 있을 텐데 어차피 같은 단톡방에 있었으니까. 예, 요게 가운데 이제 이종호 씨고요. 오른쪽이 이제 예. 송호종. 네. 송종호 씨. 예. 송호종 씨. 송호종. 송호종 씨. 예. 가운데가 이종호 블랙펄. 예. 축가적에 관여했다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왼쪽이 이제 김계환이.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진 보시면 이게 이제 그 김기현 변호사가 이제 그러네요. 양심 선언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오게 된 사진이고 임성은 사단장 9명에 왜 김건희라든가 윤석열이가 관여를 했는가 네. 그 설명하기 위해서 요 이호정 씨가 있다는 거고 여기 보면 그 좀 청색 남색 옷에 약간 살찐 뚱뚱한 사람이 그 누구죠? 조병로 씨가 남부경찰서장 할 때 그 비서실장 비슷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모자이크 돼 있는 분이요? 김규현 왼쪽에 있는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모자이크 처리. 모자이크 조병로 처리. 사람이에요? 예, 조병로의 신복입니다. 와, 그러면 또 김건희랑 연결되는 거야 또. 예, 그러면서 여기 또 송호정 씨 여기 또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선글라스 끼고. 그 여기 있잖아, 송호종이. 예. 근데 서울청 생활안전부장이 왜 인천 마약 수사하는데 왜 전화를 해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서울청으로 뭐 옮겨라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네. 그리고 김기현 변호사가 폭로한 그 저기 뭐 내부 고발 뭐죠? 양심 선언한 거 보면 이종호 씨가 누구죠? 조병로 씨 승진할 거라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좀 있으면 조병로 승진할 거라고. 네. 그게 2023년도 8월 9월 달 그때 그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게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이런 마약 수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한 이유가 제가 볼 땐 당연히 윤석열과 김건희의 그쪽 라인에서 나온 것이다. 네. 합리적으로 추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합수단이 이제 무혐의를 하면서 물론 이제 이문정 검사니까 굉장히
열심히 고려를 이것저것 다 보셨겠지만 네.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해줘야 된다. 그렇지 설명을 해달라는 거야. 설명을 해줘야 돼요. 맞아요. 네, 그래야 저도 납득을 맞아요.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 법사위에서 계속 이거 캐고 이거 수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무혐의를 해버리고 아무런 그렇지. 설명이 없으면 맞아요. 예 저희가 뭐 한 겁니까? 그냥? 맞아. 네. 영상 하나 그 일부분 영상 하나 뚝 던져놓고 그렇죠. 너네 우리말 믿어야 돼라고 해버리니까 내가 이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인 사실로 얘기를 하면 지금 이제 뭐 70kg이 넘는 이 필로폰이 어떻게 이제 내부 조력자 없이 국내로 반입이 됐느냐에 대한 의문 중에서 구체적인 정황을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백혜룡 경정의 주장은 예를 들어서 평소에 그 말레이시아인들이 나올 때도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 게이트가 아니라 평소에 잘 쓰지 않는 게이트 하나를 열어서 네. 본인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보통의 탐지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탐지견도 물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있는 CCTV 기록도 본인이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다는 없어. 거.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문정 검사가 저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클리어해져.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서로 간에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공방을 그렇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두 명의 어떤 말레이시아인들이 통역 없이 본인들끼리 얘기했다는 거에 속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단면일 뿐이지 전체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또 외압과 관련해 가지고도 조병로라는 사람이 이런 거 자기가 옛날에 공항 이 전에 공항단에서 일을 했다. 같은 공무원끼리 지금 당신이 시끄럽게 하면 이거는 당시 야당 민주당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경무관 곧 진급하는데 진급하면 내가 당신 위해서 진급 뛸게 이런 말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결론은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판단에 대해서 경찰청 감찰단에서 인사혁신처에다 징계 요청도 했는데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럼 조병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네.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근데 현실적으로 백혜룡 경정이 사실 경정 그 신분에서 이 공항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려 3개 부처 2개 청이 들어가 있어요. 뭐 국정원, 법무부, 뭐 국토부 이런데 이게 백혜룡 경정팀이 가서 모든 것을 헤집어서 수사하기는 어려운 한계점이 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진실 게임이 남아 있다고 봐요. 근데 조병로 이번에 무혐의 처분했잖아. 네. 왜 무혐의 처분했는지 이유를 우리가 알면 좋잖아. 그렇죠. 이유가 뭔지 알아? 뭐요? 조병로는 수사 외압을 할 이유가 없대. 아니 그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어떻게 납득을 해요? 좀 설명에 성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의혹 제기는 우리가 오랫동안 성의 있게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아니, 성의 있게 하면은 우리가 조금 과도하게 의심했네. 네. 라고 수긍할 거 아니야. 그렇죠. 설명도 성의 있게 나오면은 그렇죠. 그 조병로 씨에 대해서 이 사실을 알고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이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네. 있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세게 징계를 할 것처럼 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예, 안 했잖아. 무마됐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그럼 무마는 또 어떻게 됐을 거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윤석열 정권 때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이런 거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무혐의 해버리면 납득이 안 가죠. 일단 경찰 관세청 지휘부가 영등포수 사건에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이유가 없었다. 이게 이제 뭐 보도 자료를 저도 이제 좀 네. 보고 있는데 네네네. 근데 실제 영등포에서는 별다른 제약 없이 수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지금 발표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대전제는 지금까지 논의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상하다. 이게 지금 뭔가 실체가 있기 때문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팀에서는 자신들의 수사가 옳다고 할 거면 합수단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측면을 또 보고 있냐면 이문정 검사장이 지금 SNS에 낸 것은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네, 약간 그렇더라고요. 자기들이 뭐 흙을 백으로 바꾸었을 때 이런 그런 내용의 그런 아니다. 그런 뭔가 이제 근거가 있어 보이는데 네. 저는 처음에 이 의혹이 제기됐을 때 약간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 마약이 이렇게 밀반일 때인데 세관 직원들이 개입했다고 하면 굉장히 이게 집단적으로 개입했어야 말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마약 그렇죠. 공관책과 세관 직원 있잖아요. 한 명 정도는 가능한데 한 명이 이렇게 자기가 개인적인 어떤 뭐 치부를 위해서는 이건 가능한데 거기에 공항에 있는 세관 직원들이 전체가 다 연루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건을 좀 들여다봤어요. 그러면 그게 가능할 것인가? 그러면 여러 명 있으면 분명히 이거는 비밀은 금방 셀 텐데 현실적으로 어떻지? 저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백혜령 경정이 저는 이제 모르는 가운데 추측을 말씀드리는 게 네네. 백혜령 경정이 이들 마약 운반책들이 했던 그 당시의 말을 가지고 이걸 확신을 해서 수사를 했다면 그건 조금 더 짚어봤어야 됐을 문제 같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사하면서 가장 거짓말 잘하는 부류를 두 부류를 칩니다. 절도범, 마약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저희들이 마약 사범 수사할 때 이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수사를 합니다. 얘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그 초기 진술이 과연 믿을 수 있냐. 그에 대해서 만약에 진술 때문에 진짜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조금 앞서갔을 수도 있다. 그 부분은. 네네. 그러니까 지금 합수단에서도 지금 강조하는 것이 그때 처음에 왜 그 이런 말이 나오게 됐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을 수 있어서 좀 확인이 필요한데 네. 백혜령 경정의 말은 또 맞는 말이 있어요. 그럼 전체 그 영상을 좀 다 그렇죠. 보여주면 네네네. 우리가 좀 설득이 좀 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일단 김건희나 대통령실 그 일가의 마약 그 사건에 계속 수사를 하겠다고 하고 그거는 있잖아요. 수사를 계속 그러니까 하겠다 그거는 하더라고요. 당연히 수사가 계속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 점들을 좀 합수단에서 밝혀줬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김건희 일가의 마약 밀반입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계속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어떻게 읽혔냐면 그 수사 백희룡 너가 그렇게 잘한다고 했으니까 너가 한번 해봐라고 들렸거든요. 왜냐하면 수사 무마 관련 수사는 백혜룡한테 안 맡겼어요. 못하니까. 예,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만 맡긴 거야. 그러니까 김건희 일가 수사는 백혜룡 담당이 맞거든요. 네. 나는 그렇게 읽혔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자신 있으면 해봐라 이제 그런 예. 거 열심히 이제 해보라고 그러게 했던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아까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좀 빠뜨린 게 있는데 실제 수사 결과를 보면 세관 직원이라고 연루됐다고 하는 세관 직원을 찍었던 사람이 그때 당시 휴가 중이어서 그때 이미 공항이 아니고 다른 데서 행적이 있었던 것도 드러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과의 연락도 이미 그 10월 며칠인가 보고된 이후에 비로소 뭐 통화가 됐고 이런 것들 다 확인한 것으로 좀 나타나거든요. 통화는 네, 없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통화는 없다 이러니까 이제 네. 아마 연관이 없다고 결론이 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이 실체가 있는데 증거를 못 찾아서 무혐의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없는데 없다고 한 것인지 네.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요. 이 사건 아쉬운 거는 이제 백혜령 경정이 수사를 진짜 하려고 할 때 좌천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날려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동안 뭐 했겠습니까? 의심을 받는 사람들은 또 핸드폰 바꾸고 CCTV 지우고 다 했겠죠. 네.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문정 검사장의 합수단이 꾸려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웬만한 증거는 다 없어지거나 당사자들은 다 핸드폰 바꿨다. 나만 하는 게 없을 것이다. 네. 그럼 그것만 보면 그냥 무혐의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봐봐 백혜룡의 수사팀이 쾌거를 이뤄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사팀을 망가뜨리고 그렇죠. 다시 갖고 갔어. 자 그러면 갖고 가서 성과 있어? 없죠. 없죠. 없잖아 임마 이 자식아. 그게 본질이라니까 나는. 자 갖고 갔어. 백혜룡 수사팀 해체하고 딴 데 갖고 갔어. 갖고 왔어. 뭐 했는데 없잖아. 그러니까 나를 좀 설득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성의 있게. 이문정 검사님. 이분은 뭐 욕하면 안 된다고 지금 댓글이 자꾸 올라와가지고. 좀 조심스러운데. 네. 이분은 또 안 되나 봐. 메소드 연기 쉽지 않네. 누구는 건드려도 되고 안 되는지를 좀 리스트업을 좀 해주세요. 네, 소통하면서 맞춰가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조이대는 파기환송심 관련해 가지고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고 내란 재판 배당 관련해서도 고발당했어요. 공수처에. 네. 근데 공수처의 입장이 이것 관련 입장이 나왔어. 그런데 이 공수처의 입장이 조금 미온적이야. 이거 애매해요, 좀? 그러니까 내가 볼 땐 그래. 네. 공수처와의 질의응답 잠깐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이 맞느냐라고 이제 당연히 이제 기자들이 그렇죠. 질문이 입건이 들어갔겠죠. 됐냐 이거지. 네. 자 그러니까 공수처가 고발된 사건이 워낙 많다. 그리고 일단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고발이 되면 자동 입건되는 시스템이다. 네. 예. 그러니까 입건이 된 건 맞아. 예. 그런데 그 입건된 게 뭐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자동이야 자동. 자동이고 예. 뭐 그래 뭐 이런 느낌으로 들리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이 약간 이렇게
실체보다 조금 달리 보도된 면이 뭐냐면 네. 입건, 수사 착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단서라고 합니다.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이제 인지가 있고 범죄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인지가 있고 아니면 그 외가 고소 고발입니다. 그러니까 고소 고발이 되면 공수처에서 말한 대로 바로 그러니까 입건이라는 게 이른바 부킹이거든요. 이렇게 옛날에 수기로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떤 사건 2025 형제 요게 이제 입건이라는 거니까 입건해놓고 실제 수사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공수처가 지금까지 저번에 설립될 때 약간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로서 약간 불완전하게 설립된 면이 맞습니다. 있어요. 네. 저쪽에서 만대하고 우리는 하자 맞습니다. 회의에서 뭐 인원도 줄이고 막 이런 면이 있어서 나경원이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수처가 좀 제대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주는 것도 빨리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수처가 의례적인 그냥 브리핑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이 건은 3부와 4부에 걸쳐서 이제 배당이 됐다고 하는데 네. 4부는 지금 특검으로 다 차출이 가 있지 않습니까? 내란 특검으로. 그래요? 예, 22일 날 이제 다시 복귀를 할 거고. 아, 그래요. 3부는 이대환 부장이라고 그래도 제가 법사에 있을 때 보면 원칙대로 하는 부장검사라서 조금 이제 기대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12월 중순에 공수처도 그 인원 보강이라든가 빈자리에 대한 인사 발령을 낸답니다. 네. 그때 의해 진용을 갖추고 나서 네. 이제 본격적인 수사를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이 12.3 내란 네. 관련됐을 때 그 조이대가 뭘 했는지도 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1년이 지금 지나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통신조회가 지금 이제 다 날라갔다고 봐야죠. 이것도 사실은 시간을 놓친 부분들이 많아서 예전에 공수처가 그 최혜병 순직해병 사건 때도 사실은 그 7월 17일인가요? 네. 윤석열이가 막 지시해 갖고 네. 막 그 사건 기록을 뺏어 오거나 아, 외압했을 때 7월 30일 그때도 그 1년을 놓쳐 갖고 그렇습니다. 그때 통신 기록이 하나도 확보가 안 되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네. 일부만 나오고. 근데 또 이런 실수를 또 이런 잘못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진짜 22일 날 진용 갖추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조이대가 입건됐다고 해가지고 사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셨을 텐데 네. 이 공수처 입장을 보면은 그냥 요거는 접수된 거야. 접수 수사 착수도 아니야. 접수? 접수. 근데 실제 이제 지기현이 같은 경우에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이 됐어요. 네. 압수수색까지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또 나오는 게 없어. 네. 그래서 그거를 물어봤는데 그것도 또 미온적이야. 자, 지기현 접대 의혹 사건 어떻게 수사가 되고 있습니까?라고 물으니까 공수처 답변은 수사팀에서 한창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분 시기 여부는 지금 말하기가 어렵고요. 애매해. 자, 그리고 지기현 압수수색 보도 이후에 진전된 상황이 좀 있습니까?라고 물으니까 네. 추가 보도는 없는 것으로 안다라는 애매해. 매우 애매한 근데 답변을 합니다. 진전된 상황을 물어봤는데 추가 보도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보도는 우리가 봐도 알아 임마. 너보다 많이 읽어 기사. 우리도 검색 많이 해요. 이거 애매해. 그러니까. 애매하다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 이게 판사를 수사한다는 게 참 어려운가 봐요. 이게 쉽지 않은 거 아무래도 영장 발부나 이런 것은 또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판사에 대한 수사는 좀 만만치 않은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장이 굉장히 엄격하게 봐지고 기각도 많이 되고 해서. 근데 지금 현재 공수처는 조금 개편할 필요가 있어. 이번에 공수처 좀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데 일단 행정 인력을 좀 일단 늘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네. 아마 지기현 압수수색도 완벽한 압수수색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일부 압수수색만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네, 있는데 일부 압수수색이고요. 그 택시 이용 네. 관련된 압수수색이라 지기현이 언제 떠났는지 그거 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미 그 대법원 윤리감사실에서도 봤을 거니까 그 결과는 제가 볼 때는 지기현한테 유리한 좀 이제 술 먹다가 일찍 빠진 그 결과가 나와서 결국에는 이제 뭐 무혐의 쪽으로 가려는 수순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까? 예, 그런 의혹이 보이고요. 그렇지 그런 의혹을 공수처가 받지 않으려면 나머지 지기현의 뭐 통신 그 기록이라든가 또 위치 추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다음에 그 변호사들의 위치 추적도 다 해갖고 계속 기각이 되더라도 계속 청구를 해야 기각시키면 그건 법원의 책임이 되거든요. 네. 근데 안 하면 이건 공수처 책임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수처는 자기 책임을 안 지려면 계속 법원에다가 기각이 되더라도 2번, 3번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판사님, 네. 그 대법에서
룸살롱 접대 관련해 가지고 감사했잖아요. 네네. 근데 걔네들 그 거짓말한 거는 혼낼 수가 없어요. 그 170만 원 나왔다고 그랬는데 맞네. 300만 원 나왔어요. 그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룸사롱에 보면 제 예전에 판사 때 경험해 보면 그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 수첩이 다 있거든요. 네. 누가 장부처럼. 왔고 누가 온 장부, 네. 누가 오고 또 소개시켜 준 사람한테 또 10% 또 떼어주는 것도 있고, 네. 또 이제 외상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 것도 거의 외상이잖아요. 나중에 한꺼번에 결제하는 거. 네. 그런 장부들이 다 있는데 사실 그것만 확보만 해도 네. 많은 부분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또 윤리감사가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이 예. 아쉽고 근데 이제 그 거짓말하는 거는 사실은 뭐 형사적으로는 거짓말하는 거를 처벌할 수는 없죠. 본인이 그건 그냥 부인 쪽으로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징계에서 거짓말하는 거는 이제 그 개선은 반성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그럼 징계를 더 세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 판사는 뭘 잘못해도 어떻게 뭐 징계 하나 내리기도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어려워. 그러니까요. 아유, 나는 말 하나 실수하면 그냥 날아가는데. 너무 편한 직업이야, 내가 볼 때. 처벌도 자기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냥. 검사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오늘 검사 출신 판사 출신. 진짜 일반 행정직들은 바로 보직 해임이 그럼. 배제돼 버려요. 바로 보직 당연하지. 배제하고 인사위원회고 감찰하는데 지경 판사도 바로 보직 해임돼야죠. 거기 그러니까요. 있을 수는 없죠. 예. 변호사들이랑 술 먹고 그런 게 사실이 다 그게 나왔는데. 말이 돼요. 근데 지금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을 기견이가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예. 폰도 여러 번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맞아. 증거인멸. 예. 참 속상하다 난 진짜. 그러니까. 저는 조이대를 좀 제대로 수사해서 조이대가 핸드폰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도 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내란 전후로 조이대. 해가지고. 그럼. 예. 나는 뭐 다른 날도 필요 없고 그냥 12월 3일, 12월 4일만 봤으면 좋겠어. 그렇죠. 조이대. 통화 내역이나 뭐 이런 것들. 12월 3일에 회의 열었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아무것도- 또 윤석열한테 잘 보이려고 보도 자료 뿌린 것처럼 보이잖아. 그렇죠. 우리 거기에 발 맞춘다고 네. 뿌렸잖아. 그 계엄 상황에 그래. 보도 자료를. 보도 나왔잖아. 예. 진짜 지금- 미치겠다. 지금까지 특검이 이제 기간이 좀 이제 한정이 돼 있죠. 그래서 곧 끝나는데요. 이제 당 지도부에서도 종합특검을 할 것인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종합특검이 되건 아니면 국수본으로 이첩이 되든 간에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은 중점적으로 좀 수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판사의 선출 방식도 바꿔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생각이 드는 게요.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도 아니죠. 얼마 전에 그 서부지법에서 영장 발부해서 윤석열 체포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 잘못했다고 판사 게시판에다 올린 판사도 있습니다. 아. 얼마나 놀랐는가.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영장 발부했다고요? 예, 체포영장 발부해서 윤석열 체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현직 판사가요? 현직 판사가 거봐. 그거 올리고 거봐. 그래서 얼마나 이 판사들이 극보수화됐는지 그 보수도 아닙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맨날 사무실 출근해갖고 조선일보만 보면 10년 지나면 그렇게 됩니다. 와, 심각하다. 아, 그랬어요? 예, 자기 이름으로 글을 올렸어요. 예. 그 코트넷 거기에. 예. 법원 게시판에. 그래서 제가 놀래갖고 와. 야, 판사 선발 방식도 바꿔야지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10년마다 재임용할 때도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그 판사는 누군지 검증을 모르겠지만 해야겠다. 조선일보도 안 봤을 것 같은데. 그럼 스카이데일리 정도를 봐야 스카이데일리 정도. 그러니까. 네. 야, 그거는 진짜 심각하다. 네, 저도 엄청 놀랐습니다. 그런 그 판사가 대표적인 있나? 사람이 안창호잖아요. 안창호. 안창호는 지금 판사 아니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이 멀쩡하게 수십 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다가 그렇죠. 판사로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다는 헌법재판관까지 하고 나는데 끝나고 네. 나서 하는 행동들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가 했을 많은 사건들의 결론이 정말 의심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진영이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논리였는데 완전히. 특히나 그거는 자기 이해관계가 얽힌 거라 더 화를 내야 되거든. 네, 사실은. 맞아요. 119 폭독은 더 화를 내야 돼 판사라면. 근데 그따위로 글을 썼다고요? 와, 이거 자기 조직을 심각하다. 네, 그렇습니다.